여러분, 그리고 저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판도사를요, 해외, 특히나 이제 북미, 남미, 뭐 유럽, 북유럽, 뭐 이제 뭐 아르헨티나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다 정말 아프리카까지요, 우리 프로그램을 그렇게 챙겨본다고 해요. 예, 뭐 사랑해 주시는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나도 이렇게 챙겨봐 주신다고 해서 저는요 굉장히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류를 탄 거예요. 그래요? 네. 오, 반가워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그분들은 이제 보고 계실 거예요. 두 분도 손 한번 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북미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가본 곳인데 정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 북미랑 유럽을 가보셨다고. 네. 예, 나름 자랑을 또 하셨네요. 콕 집어서. 예, 좋아요. 우리 이나 씨도 한번. 네, 저는 김인하입니다. 네, 감사드리면서 고급 정보를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사명감까지 함께 생기네요. 아,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연사마나 빅뱅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죠? 부럽습니다, 솔직히. 부럽죠. 네, 예, 뭐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부러운 건 부러운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마음을 또 이렇게 다잡게 되는 동시에 세계 만국에서 통하는 개그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살짝 밀려오는 건 사실이네요. 일단은 우리나라 안에서만이라도 통하는 개그를 하라는 것. 예, 그래.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집에서는 통합니다. 꼭 우리나라 안에, 지도 안에, 우리 집에서는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우리 아버지 주위에 10분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제가 이제 특별히 밀당을 안 하고요. 주제를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 과다 사용 때문에 눈 건강에 이제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요 이제 옛날에 한국에서 엄청 밀었거든요. 몇 주를 밀었는데 안 밀려서 혹시라도 외국에서 또 먹힐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냥 해봤어요. 자, 알아보시죠.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눈 건강 지키는 팁을 몽땅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눈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 시력 저하시키는 나쁜 행동 등 유익한 정보가 가득하니 채널 고정하세요. 먼저 많은 이들의 고민거리, 안경이냐 수술이냐에 대한 대답 제시해드립니다. 안경이라는 게 눈 나빠서 쓰는 거지만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것도 있고요. 뭐 거추장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 안경에 관한 안 좋은 얘기들 있잖아요.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 시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눈이 튀어나온다. 이런 속설 안 들어보셨어요? 안경에 관한 수많은 속설, 시력 교정술에 관한 우려의 말들은 모두 사실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채널 고정! 판도사 시작합니다. 저만 지금 안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이제 시력이 뭐 좋으신가요? 어떠세요? 저 시력 좋은 편이에요. 1.0, 1.0. 아, 그래요? 네, 저는 평소에 엄청 신경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눈 안 나빠지려고 환한 데서 보고 진짜 신경 많이 써요. 가끔 애들 가르치는 거 보면 눈에 뵈는 거 없어서 그렇게 뵈는 거 없다. 눈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으시네요. 현주 씨는요? 저는 삶의 모토가 보이는 만큼만 보고 산다. 이거라서 시력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도 신경 안 써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욕심 안 부리고 보이는 만큼만 보고 산다. 굉장히 포장을 잘하셨네요. 왜 이러시죠? 근데 지난주에 이나 씨가 나는 굉장히 눈이 안 좋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좀 예뻐 보일까 하고 렌즈를 끼다가 안구 건조증을 걸렸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결국 수술을 했는데 참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사실 수술을 했어요. 저도 이제 뭐 가끔 이제 제 얼굴을 보고 야, 요놈 잘생겼다 이렇게 오해를 하셔서 성형수술 한 거 아닐까 이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성형부작용. 예? 부작용. 막 던지네요, 그래서. 예,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섹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안경이 이제 알이 없어요. 이게 알이 없는데, 이게 왜 안경이 이제 데코입니다. 이게 벗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생긴 너무 거예요. 다르시다. 유재석 씨랑 뽀로로 보고 일명 안경빨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안경이 사람 하나 살렸네요. 예. 빨리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이제 안경빨인데 두 분은 화장빨이잖아요. 사실 뭐 인정하셔야죠. 예,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게 하나만 고치면 원빈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얼굴. 그렇죠. 얼굴을 고치면 원기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안경이라는 게 눈 나빠서 쓰는 거지만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것도 있고요. 뭐 거추장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라면 같은 거 후루룩 먹는데 김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목욕탕 들어갔을 때요. 갑자기 딱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제 다 벗고 얼마나 여기까지 서리면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진짜 힘들죠. 네. 그리고 또 안경에 관한 안 좋은 얘기들 있잖아요.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은 시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얼굴형 변한다. 눈과 눈 사이가 좁아진다. 지금 그래 보이는데요. 제가요, 눈이 좁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안경을 쓰면 눈이 튀어나온다. 이런 속설 안 들어보셨어요? 뒤통수를 맞아도 눈이 튀어나오지만 안경을 써도 눈이 튀어나온다. 개구리 왕눈이가 저기 안경을 썼었어요. 예, 아무튼 그렇다면, 예? 아니, 저기, 얼마 있으면 애가 나와요. 그래서 좀 초조해지네요. 자, 아무튼 이런 속설들이 다 맞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안경에 관련된 얘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조리 짚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 안경만 잘 활용해도 시력을 지킬 수 있다. 그동안 궁금했던 안경에 관한 모든 것 판도사에서 짚어봅니다. 안경을 둘러싼 수많은 속설들을 판도사가 직접 조사해봤는데요. 안경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궁금증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의 주제, 안경.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안경을 쓰면 코나 얼굴 형태가 변형될까 봐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진실을 파헤치러 안경광학과에 나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 건강 안경으로 안전하게 지킨다. 안경 전문가 마기중 교수님. 교수님, 저도 안경을 많이 써왔었는데 안경이 어떻게 시력을 교정해주는지는 잘 모르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을 씀으로 인해서 멀리 있는 보고자 하는 흐린 물체가 가까이 선명하게 맺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눈이 그 가까이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경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은 어떤 원리로 사물을 인식하는 걸까요? 먼저 빛이 각막을 통과한 후 수정체에서 굴절돼 망막에 상을 입히는 굴절 작용이 이루어지고요. 그 상이 시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는 겁니다. 또한 사물의 거리에 따라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되면서 빛의 굴절 정도가 변하는데요. 수정체 조절 능력에 이상이 있거나 안구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 경우 굴절 이상으로 망막에 제대로 상이 맺히지 못하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굴절 정도를 조정해서 시력을 교정해주는 것이 바로 안경. 그런데 안경에 대한 오해 때문인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렇게 안경을 쓰면 어지러워. 어지러우세요? 네. 이렇게 안경을 쓰면 뭐 코가 내려앉는다거나 눈이 작아진다거나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네. 어떤가요? 예, 그 안경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 이제 코나 귀가 좀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뼈가 뭐 좀 성장에 방해를 받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뿐만 아니라 안경을 쓰면 눈이 돌출되거나 들어간다는 속설도 있는데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원시 교정에 쓰이는 볼록 렌즈, 즉 돋보기 렌즈나 근시를 교정하는 오목 렌즈 안경에 의한 착시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계속 성장 중인 아이들에게도 안경 괜찮을지 걱정되는데요. 비뚤어진 안경을 쓰거나 하면 일시적으로 이제 코나 귀 쪽에 이제 피부가 좀 눌린다거나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가 있지만 뼈가 성장하는데 방해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이와 어른 누구도 안경 때문에 얼굴이 변하는 일은 없겠네요. 여기서 오해와 진실 하나 더. 흔히 어릴 때부터 안경을 쓰면 성장하면서 눈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안경을 써서 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함께 안구가 커지면서 근시가 찾아와서 눈이 나빠지는 겁니다. 안경이 시력을 떨어뜨린다는 건 오해였군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눈이 나쁘니까 저도 나쁘거든요. 이게 유전이 되는 건가요? 네, 유전이 됩니다. 우리 이제 얼굴도 보면은 부모님 닮고 하잖아요. 눈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유전 영향이 큽니다. 네. 또한 제때 안경을 쓰지 않으면 장기적인 시력 장애도 올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속설 때문에 안경 쓰기가 꺼려졌다면 이제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현명하고 올바른 안경 사용으로 눈 건강과 시력 모두 지키세요. 야, 진짜 우리가 이게 약간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경을 쓰면 얼굴이 변한다. 저만 변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 오해하는 겁니다. 이제 안경이 약간 억울해할 부분도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죠? 네. 네, 성장을 한다는 게 키만 크는 게 아니라요. 안구 길이나 크기도 변하고 시력까지 변하는 겁니다. 오히려 좀 일찍 안경으로 시력 교정을 해줘야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눈이 나빠지는 것을 전문 용어로 굴절력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본다는 건 빛이 내 눈의 망막에 맺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굴절 이상이 생기면 빛이 망막의 앞이나 뒤에 맺히게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 예. 아, 선생님. 근데 이제 원시, 근시, 난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뭔가요? 근시는 흔히들 어린이들이 많이 겪는 것,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것을 말하고요. 네. 난시는 이렇게 상처가 난 거예요. 눈을 자주 비비거나 네. 또는 여러 가지 이물질 등으로 상처가 나면 굴절이 잘 맺히지 않거나 여러 개가 맺히게 되죠. 여러 개가 네. 3D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맞죠? 난시가 심한 사람은 심지어는 멈춰있는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야, 상이 막 겹쳐서. 영화처럼 사는 거네요. 그죠? 근데 어지럽고 졸음이 많이 오죠.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고학년이 될수록 학습량이 좀 많아지니까 근시로 안경 쓰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책을 좀 가까이에서 보거나 누워서 보는 것처럼 학습 태도의 문제가 시력이 나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네. 네, 요즘에는요,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데 이게 굉장히 눈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눈도 쉴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 그렇죠. 한두 번 어두운 데서 책 읽었다고 또 스마트폰 한 번 했다고 해서 시력이 확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요. 맞아요. 한석봉도 어두운 데서 책을 읽었는데 안경을 안 썼어요. 네. 이렇게 눈에 피로를 주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이제 이 잘못된 습관이 안경을 쓰게 만든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손으로 이제 눈을 막 이렇게 비비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을 막 비비거든요. 요거는 이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손에 세균이 많잖아요, 병수 씨. 네. 뭐야? 자꾸 눈을 비비면요, 안구 질환이나 눈꺼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나 씨 같은 경우에 연애할 때 이제 누구게 주위에서 세균 많은데 누구게 이런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돼요. 아, 예. 네, 또 사실 어릴 때는 안경 쓴 사람들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눈 나빠지려고 TV를 아주 가까이 가서 보거나 또 엄마 졸라서 안경 좀 사주세요 이렇게 조르고, 그런데 커봐야 이게 얼마나 안 좋은 불편한 일인지 사서 고생을 하는 일인지 알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 현금이한테 이제 알 없는 안경을 하나씩 이제 사주면서 한번 써볼래? 이렇게 하고 쓰고 그래요. 예, 근데 뭐 이거 5,000원이면 됩니다. 그거는 5,000원에 괜찮다. 위험한 호기심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시력이 나빠지는 걸 후회하는 게 남자보다는 이제 여성들이 특히나 더 심하대요. 그 눈화장 이게 공들여서 막 1시간씩 이렇게 하잖아요. 안경을 쓰면요 화장한 거 다 묻혀요. 이게 뭐 의미 없는 행동 왜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잘하세요? 네? 진짜 신기하다. 잘하죠.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바로 라식 수술인데 저는 경험자로서 좀 이런저런 걱정도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라식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보고 왔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라식 수술에 대한 모든 것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대중화된 시력 교정 수술. 그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나에게 맞는 수술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찾은 이곳. 매일 라식 수술이 이뤄지는 안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 건강이 최우선. 3만 명에게 빛을 밝혀준 안과 전문의 이종호 선생님. 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이 라식 안전할까 여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이 수술 자체가 벌써 한 20년 이상 됐고요.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또 저희들 국내만 놓고 이야기하면 한 해에 10만 명 이상이 계속 수술을 하고 있죠. 시력 교정술은 1987년 엑시머 레이저 시술이 시초였는데요. 그 후 단점을 보완, 현재 라식과 라섹 등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막상 안과 의사들은 라식을 안 하고 안경 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는 권하지 않는다 이런 속설도 있고 뭐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정말로 안전한 건지 원장님 지금 안경 안 쓰고 계신데 수술하신 건가요? 했죠. 오래전에 했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아주 옛날에 선입견, 편견일 거예요. 제 경우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 15년 전에 벌써 라식 수술을 했고요. 더군다나 제 아내도 수술을 해줬고요. 심지어 제 딸도 수술을 해줬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이 병원에 근무하는 분이 대략 100명 이상이 되는데 그분 중에서 금시, 원시, 난시 있는 분 중에 수술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또한 수술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특수 레이저를 사용해 보다 미세한 각막 절개가 가능한 수술 등 시력 교정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수술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 눈이 사전정밀 검사를 통해서 내 눈이 정말 수술할 수 있는 눈인지 아닌지, 또 한다면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가를 잘 판단해서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은 저마다 각막 두께, 굴절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수술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술 전 약 2시간 동안 안압, 시야 검사 등 총 20가지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라식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반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 정말 궁금한데 궁금증을 좀 속 시원하게 해결 좀 해주시죠. 네. 시력 교정술을 하면 노안이 빨리 온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근시, 원시, 난시와 노안은 별개의 내용이에요. 근시나 원시, 난시는 각막 두께를 조정해 시력을 교정하는 원리죠. 때문에 노안의 원인이 되는 수정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하면 백내장이 온다?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라식, 라섹 수술은 검은홍자 앞에 있는 투명한 각막에 수술하는 부분이고요. 백내장은 홍채 뒤에 카메라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는 부분이 혼탁이 오는 게 백내장이거든요. 주로 노화에 발생하는 백내장. 초기에는 시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 수정체가 굳어져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에 대한 궁금증, 이제 좀 풀리셨나요? 정확한 검사를 동반한다면 안전 걱정은 끝! 그런데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수술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 마치고 나서 초기에 일단 눈이 부딪히는 건 안 좋겠죠. 그럼 상처가 뒤틀리게 되니까요. 그게 가장 안 좋을 것이고요. 선글라스, 모자 등을 이용한 자외선 차단은 기본이고요. 운전할 때도 주의! 또한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시력 교정술, 내 눈에 맞는지 알아보는 검진과 수술 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각막을요 깎은 후에 다시 얇은 각막을 이제 덮는 게 라식이고 깎아서 이제 들어가는 게 라섹 차이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불을 이제 덮어주는 걸 라식 그죠? 이불을 이렇게 자는데 이불을 뺐어. 이거 라섹. 그죠? 적절한 비유인가요? 쉽게 이해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라섹을 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제 이불을 뺀 거야, 정없이.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식 부작용이라고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안구 건조증 네. 그리고 눈부심 현상. 이런 경우는 대부분 수술 후에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본인이 스스로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수술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 라식도 재수술이 요즘에 엄청 성행하잖아요. 교정 효과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라식, 라섹 수술 말고도 성형 수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얼굴은 이제 오지연처럼 생겼어요. 오지연 형님, 죄송합니다. 근데 얼굴은 오지연인데 이제 의사에게 상담하기 수술은 전지현처럼 해달래요.
그렇게 생겼는데 예? 자기에게 이제 맞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예? 네,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아봤잖아요. 성형수술이요. 성형외과 말고 안과. 그래서 받았을 것 같은데. 예. 심한 난시나 근시 환자 그리고 각막이 심하게 얇은 사람들은요 수술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꼼꼼히 받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고도근시, 뭐 난시 환자 말고도 라식 수술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어린이들 같은 그렇죠. 경우. 아이들 눈은 시력이 완전히 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시력 교정술은 하지 마세요. 성형수술도 아이들은 크기 전까지 절대 못하게 하잖아요. 생긴 대로 살아야죠. 네. 어린이들은 안경으로 교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라는 명언이 떠오르는데 시력도 좋을 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안경이든 수술이든 사실 좀 둘 다 번거롭잖아요. 맞아요. 괜히 이게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자. 후회하지 말고 맞는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좀 후회하지 말아요. 넘어가죠, 빨리. 예. 네. 안경은 안구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교정을 할 수 있지만 얼굴에 걸쳐야 한다는 이 번거로움, 또 미용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뿌듯할 수는 있지만요. 그 과정에서 통증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큰 결심, 저는 사실 무섭거든요. 이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점, 둘 다 좀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주 씨 말처럼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존재를 하고 뭐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모호하고 알쏭달쏭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을 부르면 돼요. 자, 전문가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시력 교정 수술이 좋다. 뭐 안경을 쓰는 게 좋다. 어떻게 뭐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평소에 이제 안경을 쓸 때 불편해서 시력 교정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는 안경을 쓸 때 이제 불편한 점이 없어져서 편해서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경을 썼을 때보다 수술한 다음에 시력이 좀 떨어져서 불편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눈은 각막의 두께나 뭐 도수나 굴절 상태나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르고, 또 직업, 그리고 직업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시력,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신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경이나 아니면 시력 교정 수술, 어느 게 좋은지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짠해요.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수술이 맞는 사람이 있고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예, 꼭 상담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친구가 이제 뭐 얘기를 듣기로는 수술이 굉장히 잘 됐다고 나도 잘 된다는 그런 보장 없거든요. 나한테 맞춤형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신중하셔야 하고요. 사실 한 번 떨어진 시력은요,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원래대로 돌리는 게 불가능하죠. 1년에 한두 번은 안과에 가셔서 시력 검사를 받고 눈 건강을 꼭 체크해 주세요. 네, 유아 때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을 길러주시면요, 시력도 따라서 관리가 됩니다. 바른 자세로 TV를 보고 또 지금 보실 때 바른 자세 하셔야겠죠? 여러분 좀 바르게 앉으세요. 책 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네, 안경 싫으신 분들, 수술 두려우신 분들 렌즈를 많이 끼시잖아요. 렌즈를 오래 끼고 있으면 안구 건조증이나 각막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각막에 산소 투과가 잘 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렌즈는 세척을 좀 잘 하시고 너무 오랜 시간 끼지는 마세요. 사실 저도 렌즈를 하루에 10시간씩 끼고 뭐 자기 전에 빼서 물컵에 대충 넣어놓고 그랬더니 안구 건조증이 정말 심해졌거든요. 네, 이제 렌즈 오래 끼지 말라는 거는 이런 거랑 똑같네요. 우리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 렌즈, 전자 렌즈도요. 오래 돌리면 이게 빵 터져요. 렌즈도 오래 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아니 되게 쉽게 설명해요. 우리 아이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지금 이제 아이의 TV나 책 보는 습관을 한 번 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스마트폰에, 조그만 모니터 속에서만 우리가 온 신경을 쏟으면서 눈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멀리 보는 습관과 눈 휴식으로 시력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선생님, 그 사극을 보면요,
안경을 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 감자별 시트콤을 촬영을 했어요. 사극신이 있어서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벗으래요. 결국엔 또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너무 또 그런데 이제 현대로 오면 올수록 눈 좋은 사람들을 이제 찾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맞죠? 과거 시력이 나빠지는 거는 유전적인 원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지만 현대는 후천적인 요소들로 시력이 손상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공부했던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거, 그리고 또 전에도 공부했던 환경오염으로 인한 황사도 눈 건강을 해칠 수가 있죠. 네, 세상이 발전할수록 우리 눈을 피곤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간판 하나를 세워도 정말 현란하게 만들잖아요. 이목 좀 뭐 끌려고. 그렇죠. 이게 다 먹고 살자고 다 이렇게 좀 서로 그런 건데. 사실 이게 말하자면 안팎에서 우리가 눈이 시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TOP? 좋아요. 네, 이게 호흡이 딱 10회 만에 딱 맞네요. 그래, 좋네요. 자, 우리 주부병수가 주부님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요건 좀 밀당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소중한 우리 아이 평생 안경 쓰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눈 보호하는 법, 판도사에서 지금 알아봅니다. 자, 요즘 하루 종일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눈 정말 나빠질까 걱정이 되는데요. 스마트폰 중독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기요,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심지어 클럽에 가서도 이렇게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옆 사람이 답을 보는데 정답이 안 보여요. 컨닝을 하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확대한다고 보여집니까? 결국 선생님이 옵니다. 너 이 녀석 컨닝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이 꾸중을 내는데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선생님을 밀어내는 거죠. 저리 가라고.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눈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대 10명 중 무려 8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사용 시간 또한 하루 평균 무려 4시간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눈 건강을 위해서라면 스마트폰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일수록 눈의 수분이 부족해 안구 표면이 손상되는 건성한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눈에 좀 위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과도한 조절 작용하고, 두 번째는 눈 깜빡거림이 이제 감소되는 것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유발되는 건데, 놀 때는 한 1분에 한 15번 정도 깜빡거리는데, 스마트폰을 보거나 PC를 장시간 보다 보면 1분에 한 3번, 4번밖에 깜빡거리질 않아서 그래서 건조증이 유발되는 겁니다. 지속될 경우 시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건성안. 물론 TV나 컴퓨터 모니터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유독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가장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 작은 액정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액정은 최대 5.5인치에 불과한데요. 작은 화면을 계속 보게 되면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지고 눈 근육이 피로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시력 저하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해결 방법은 단연코 휴식. 자녀와 함께 줄넘기나 조깅 등의 운동을 한다거나 바둑 같은 취미 생활을 즐겨 아이들의 관심을 스마트폰에서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것도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세요. 자,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안경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갖습니다. 저희 아들 현금, 돈 많이 벌라고 지은 이름 현금, 우리 현금이도 아빠가 이렇게 안경을 쓰니까 지나가는 사람 안경만 보면 다 벗겨요. 아빠 건 줄 알고. 그래서 저한테 줘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혼내기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거 아이들의 호기심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어린 시절 멋지고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안경에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철없던 그때는 오히려 안경 쓴 친구를 부러워하기도 했었는데요.
애들한테는 이제 지들 마음대로 이제 도수를 유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절 마비 검사라는 이제 조절력을 갖다가 마비를 시켜서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안과에서는 이제 주로 그거를 안경 처음 착용할 때 가성 근시인지 아니면 진짜 근시인지 이제 그걸 감별하기 위해서 그런 검사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이의 호기심을 지혜롭게 해결해 줘야 하는데요. 바로 외출용 선글라스를 사주는 건데요. 눈이 햇볕에 오래 노출이 되면 각막에 자극을 주게 되고 심할 경우 자외선 각막염까지 걸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눈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아이들은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해 주는 게 좋습니다. 멋도 내고 호기심도 해결해 주고 건강도 지키는 일석삼조 해결책 선글라스 사주기. 하지만 지켜야 할 점이 있다고 하죠. 장난감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꼭 안경 전문점에서 어린이용 선글라스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아이 눈 보호법, 영양소 공급입니다. 자, 몸이 건강해야 눈도 건강하다는 건 상식입니다. 제가 몸이 건강해요. 눈도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보세요. 건강하지? 예?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아이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꼭 챙겨야 할 거는 바로 이겁니다. 밥 안 챙겨 먹으면 키 안 크는 것처럼 눈도 영양분 공급이 안 되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이타민 A,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기질,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이제 바이타민 A 제일 많은 거는 뭐 주로 이제 뭐 우리가 시금치나 이제 뭐 초록색 식물, 그 다음에 뭐 안토시아닌이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우리가 블루베리. 무기질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몸의 면역성에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가 이제 아연인데 그 아연이 제일 많은 게 이제 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굴이 제철이라서 굴을 강력 추천합니다. 비타민은 눈 건강에 필수 영양소로 채소에 많은데요.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한다면 비타민제를 챙겨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챙겨 먹어야 할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물!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자연스레 눈도 건조해지는 법. 하루 6컵 정도 충분하게 물을 마셔주면 시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감도 시력 저하의 한 원인. 물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만큼 꼭 챙겨 마셔주세요. 한 번 나빠지면 회복되기 어려운 시력.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이들의 눈 건강, 눈 보호법으로 똑똑하게 지켜주자고요. 와, 엄마들 진짜 좋아하겠는데요? 엄청 유용하다. 몸이 튼튼하면 결국 눈을 비롯해서 모든 기관이 튼튼해진다. 운동을 많이 시키고 잘 먹여라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대충 뭐 그런 느낌이에요. 맞는 정리고요. 우리의 신체의 모든 기관은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쫙 돼 있어요. TV나 스마트폰 할 시간에 줄넘기를 하고요. 달리기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판도사가 할 시간이다. TV를 보시면 됩니다. 유익하니까. 당근이나 귤, 딸기 같은 것도 잘 챙겨 먹으면 좋고요. 그럼요. 네. 녹황색 채소나 비타민이 든 식품은요. 시신경에 영양을 공급하고 눈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수 씨 진짜 제대로 조사해왔네요. 호흡이 잘 맞아요. 좋아요. 잘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시력을 보호하는 음식일 뿐 시력이 좋아지는 음식은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뭐 눈 좋아진대 이런 말은 좀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네. 결명자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엄마 아빠 안경 몰래 쓴다고 혼내기보다는 안경을 사주면서 코디해주는 거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이제 부모의 관심이거든요. 엄마들의 센스와 관심이 아이의 눈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뭐 자세가 뭐 그래? 예. 부모님을 따라하는 게 자녀들이니까 어른들부터 시력을 보호하는 좋은 습관을 실천해야 되겠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네. 자세는 좀 그랬지만 좋은 지적입니다. 네. 책 읽어라, TV 멀리서 봐라 이런 잔소리보다는 직접 책을 읽고
TV를 바른 자세로 보는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쁜 생활 습관에 의해서 단순히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이외에 각종 사고로 시력을 잃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선생님,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관련 사고들을 짚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엄청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 시간을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브. 요즘처럼 볼거리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바쁜 건 우리의 눈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차하는 순간 시력을 잃는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최근 자주 뉴스로 접하게 되는 폭발 사고와 눈의 관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편리함을 안겨주는 각종 가전기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눈을 위협하는 존재로 돌변할 수 있는데요. 바로 폭발 위험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폭발 사고 10건 중 7건은 가정의 가전제품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제품 대부분이 얼굴 가까이에서 사용하게 되는 만큼 작은 폭발에도 파편이 눈에 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중국의 한 여성이 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파편이 눈에 튀면서 실명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흔히 쓰는 표백제도 폭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실제로 한 가정주부는 표백제가 담긴 페트병을 열다 각막이 심하게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순간의 방심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백제에 들어있는 과탄산나트륨이 물이나 열에 노출되면 가스를 분출해 폭발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종종 일어나는 사고가 가루용 표백제를 분무기통에 놓고 물에 녹여서 분사했을 때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요, 가스가 분출하는데 용기 안에 있으니까 압력 때문에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주의해야겠죠. 또 여러분 예뻐지고 싶으시죠? 주사 한 번으로 예뻐진다는 마법의 필러. 그리고 맨 얼굴도 화장한 것처럼 예뻐 보이는 반영구 시술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술들이 점차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칼 없이 하는 성형수술, 단 10분의 투자로 외모를 업그레이드한다고 알려지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필러와 보톡스. 하지만 이들이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지난 4월 필러 시술을 받은 20대 여성이 실명했다는 사례가 방송되면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간이나 팔자주름, 코 부위에 눈동맥과 이어지는 혈관이 있는데 주사바늘이 이 혈관을 찔러 강한 압력의 필러를 주입하면 필러가 역류해 실명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필러로 인한 안질환이나 실명 등의 부작용은 시술하는 의사들조차 대부분 치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러 시술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속눈썹 연장술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인조모에 사용되는 접착제 중 일부에서 기준치의 무려 1,8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발견돼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접착제가 직접 눈꺼풀에 닿으면 심한 가려움증이나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고 눈을 비벼서 각막 속에 침투할 경우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눈이 계속 시렵다거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몸에 좋은 음식도 과하면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될 만큼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블루베리도 심장질환, 치매, 암까지 예방해줘 치료제의 팔방미인이라 불리는 아스피린도 과다 섭취하면요 우리의 눈을 위협하는 존재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확인해 볼까요? 블루베리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심장병과 뇌졸중, 성인병 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를 해소, 망막 쇠퇴 예방에 탁월하다는 안토시아닌이 포도의 30배에 이를 정도로 가득 함유된 식품입니다. 하지만 눈 건강에 좋다는 블루베리가 과다 섭취했을 땐 오히려 실명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터프츠 대학의 연구팀에 의하면 블루베리처럼 단순당이 많이 함유된 과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시력을 저하시키는
황반변성의 발병 위험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하루 20알 넘지 않게 후식으로 먹기보다는 식후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지난 후에 간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몸에 이롭지만 남용하면 실명 위험이 높아지는 것 또 있는데요.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15년에 걸쳐 아스피린을 규칙적으로 복용한 2,300명을 관찰한 결과 25%가 황반변성 질환을 겪었다고 밝혔는데요. 치료제의 팔방미인으로 불리는 아스피린, 무분별한 복용은 위험. 전문의를 통해 제대로 처방받는 게 옳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토대로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 잘하세요. 우리의 눈은 소중하니까요. 이게 진짜 선생님 이 코너가 약간 위기 탈출 넘버원 비슷해요. 제 생각에는 이 사이언스 앤 세이브이 사람 몇 명 살렸을 것도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잘 보이던 눈이요, 한순간의 실수로 안 보이게 되면 억울한 것도 억울한 거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건 물론이고요.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또 분노 조절 장애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증상까지 동반해서요. 특히 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먹을거리나 살균제에 이어서 이제 속눈썹 연장을 하러 갈 때도 접착제 여기에 뭐 들어온 겁니까? 이거 꼭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포름알데히드 아시죠? 발암 물질인데요. 이걸 접착제 성분으로 이용하는 곳이 덜어 있는데 비비다 보면 발암 물질이 각막에 침투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패치용 멀미약 있죠. 그 붙이는 멀미약, 그것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따라 속눈썹이 굉장히 길게 보이네요, 선생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비비는 거, 이게 진짜 문제네요. 예? 네.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사실 돈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예? 시력 저하가 올 수 있어요. 돈에 눈이 멀잖아요. 눈이 멀면 욕심이 많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교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애가 나온다니까요. 초조해서 뭐라도 하려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사랑. 사랑도 눈에 멀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애가 나오세요? 지금?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표백제를 비롯해서 이 화학약품을 사용할 때, 그리고 세제, 비누 같은 거 사용할 때도 눈 따갑다고 비비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오랜 기간 렌즈를 안 빼서 실명했다는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또 렌즈를 끼고 자다가 동공에 렌즈가 붙어서 큰일 날 뻔한 사례들도 꽤 있으니까요. 저도 사실은 깜빡하고 잠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 순간이니까 특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안경 쓴 사람이랑 싸우다가 안경이 깨지면서 눈이 실명된 사례까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랑 싸우지 맙시다. 왠지 안경 깨질 것 같고 그래요. 안경 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시비를 거는구나.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스튜디오 안에서까지 이제 사이언스 앤 세이브 요 계속 지금 이런 식의 약간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주 씨, 이나 씨가 좀 오늘 굉장히 또 센 거를 많이 전해주시네요. 멘트가 강해요. 네. 근데 이제 표현이 좀 과격하긴 했지만 이게 또 100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눈 관련한 사건, 사고는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험한 작업을 하실 때는 보안경이 필수고요. 야외 활동하실 땐 선글라스가 필수입니다. 아, 선글라스가 또 필수였네요. 그렇죠. 예, 저는 연예인인 거 아시죠? 저희는 연예인인데, 예, 근데 선글라스 거의 안 꼈거든요. 근데 선글라스를 이게 뭐 멋내기용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글라스가 또 이런 또 필수적인 요소가 됐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예, 자, 선생님,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또 맞춰도 되겠습니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예, 한마디 하세요. 예. 네, 특별히 TV 보시는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방학 마치고 오는 친구들 중에 안경 쓰고 온 친구들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쵸? 선생님도 그랬어요. 하지만 안경은 나중에 시력이 좋아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렇게